자, 오늘은 글쓰기 시간입니다. 그래서 승훈이가 미리 쓴 글이 있어서 그걸 함께 읽어보고 그거 나서 또 그 글에 대해서 우리가 평도하고 또 함께 고쳐쓰기 뭐 이런 것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실 언니를 읽고서라고 해서 이제 승훈이가 독서감 상문을 수업 보았습니다. 우선 승훈이가 쓴 독서감 상문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이거 조금만 키워줄게. 자, 발표하겠습니다. 승훈이 발표. 네. 몽실 언니의 아버지 정씨는 가난해서 자주 집을 나가 돈을 벌어와야 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는 몽실이 언니는 밀양떼기 몽실이와 종호를 먹이려면 그거를 해야 했다. 하지만 종호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 그리고 밀양댁은 몽실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밀양댁은 낯선 남자에게 몽실이가 인사를 하도록 시켰다. 몽실이는 낯선 남자의 집으로 갔다. 알고 보니 밀양댁과 결혼을 한 새아버지였다. 새아버지의 성은 김씨였다. 1년 후 몽실은 그 집에 적응이 되어 친아빠 정씨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리고 밀양댁은 귀여운 남자아이를 낳았다. 아기를 낳자 옛날에 몽실이를 잘 봐주었던 할머니가 이제 몽실이에게 일만 시키고 매일 혼만 내셨다. 그리고 밀양댁은 김씨에게 왜 아기만 잘해주고 몽실이는 개 취급하냐고 싸웠다. 그러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밀었는데 그만 굴러떨어져 몽실은 다리 병신이 되었다. 정말 김씨는 나쁘다. 그렇게 착한 몽실이를 밀치다니. 다행히도 밀양댁은 다치지 않았다. 밀양댁은 그냥 김씨 집에 남고 몽실이는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갔다. 아버지는 심한 부상을 입어 몽실이와 공짜로 치료해준다는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정씨는 치료를 받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몽실은 그동안 친해진 앞에 있던 청년과 친해져 그 청년 집에서 살기로 했다. 몽실은 어른이 되어 결혼도 하고 아버지의 가짜 부인 북촌댁이 낳은 난담이를 데리고 살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너무 슬펐습니다. 정호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밀양댁은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서 몽실이를 데리고 도망가고, 새아버지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이를 밀쳤는데, 몽실이가 굴러떨어져서 다리 병신이 드는 등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실이는 이런 힘든 일이 찾아왔어도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몽실이의 이런 인내심이 가득한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꿋꿋이 참고 이겨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승훈이가 독서감 사문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훈이가 제목을 몽실 언니를 읽고서라고 썼다는 얘기. 요거는 그냥 책 제목을 따와서 이제 독서감 사문의 제목을 쓰는데 독서감 사문의 제목은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 근데 이거는 이제 흔히 이제 그러니까 부제라고 그러고 원래 제목은 따로 여러분이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 따로 제목은 어떻게 정하느냐? 승훈이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너무 슬펐다? 이 슬펐다? 이야기를 읽고. 너무 슬펐다? 그러면 승훈이가 요 이야기의 제목, 너무도 슬픈 이야기. 라고 제목을 정해야 돼. 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이렇게, 뭐, 너무 슬펐다, 이 얘기야. 또는, 뭐, 가슴은 먹먹하고, 눈에는 이슬이 맺혔다.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돼. 결국 뭐 하다는 얘기야? 슬펐다는 얘기야, 제- 슬펐다. 그 얘기. 음,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너무 슬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승훈이가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보면 너무 슬펐다는 얘기보다 더 하고 싶었던 얘기 뭐야? 이제 너무 그래서 지금 슬펐,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야. 저는 이제 몽실이가 응. 겪었던 힘든 일들, 힘든 일을 뭐, 잘 이겨낸 거를 이제 본받아야겠다. 너가 지금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모습을 본받아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이런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두 번이나 썼잖아. 어? 그러면 뭐, 이 제목 대신에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는 몽실이의 모습이 대견하다, 대단하다. 몽실이를 본받고 싶다. 이것도 뭐 이런 게 뭐가 된다고? 지금 이런 게 제목. 제목이 된다. 그래서 제목을 단지 몽실언니를 읽고라는 이런 밋밋한 제목. 그럼 이거 맨날 뭐를 읽고 제목이 맨날 뭐뭐를 읽고서가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제를 담은 문장을 가지고서 뭘 만들면 된다? 제목을 만들면 된다라는. 이해가? 네. 어렵고 힘든 앞에서도 울지 말고, 울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자. 뭐 이게 아까 그 슬펐다는 그 이야기를 아니면 뭐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도 슬픔 대신, 뭐 이겨내는 용기로 이겨내는 몽실이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제목을 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제목을 어떻게 정할 건가라는 부분. 그래서 제목을 잘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두 네. 번째.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주마다 한 번씩 글을 쓸 거잖아. 네. 독서감 상문을 쓸 수도 있고 독서감 상문이 아닌 다른 글을 쓸 텐데 혹시 어쨌든 독서감 상문을 쓸 때나 다른 글을 쓸 때 마찬가지야. 제목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서 제목 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줬어. 그래서 네. 다음번에 우리 제목을 달 때 더 좋은 제목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근이가 보면 이렇게 쭉 썼는데 선생님이 저기 여기 보니까 빨간색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 나머지는 다 검정색인데 왜 쌤이 여기만 빨간색을 했을까? 차이가 뭐야? 제, 제가 느낀 느낌을 적어서? 지금 승훈이가 전체적인 스토리, 책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쭉 처음부터까지 전체적인 줄거리를 썼어. 그런데 여기 중간에 요 빨간색 부분에는 여기 김씨 나쁘다,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승훈이의 생각을 담았었어. 그래서 독서감상문을 쓸 때 이렇게 책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써주는 방식이 사실은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보통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고 또 많은 쌤들이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독서감상문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도 돼. 근데 네. 굳이 책 전체적인 내용을 굳이 뭐 할 필요 없다? 꼭 적을 필요 없다? 써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안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승훈이가 이렇게 독서감상문에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쓰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쓰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얘기해 보면 이 앞부분은 네가 되게 자세히 쓴 거야 지금. 여기 미랑 다친다. 여기까지는 되게 자세히 썼어. 근데 네. 여기부터 밀양댁은 그냥 김씨에 남고 여기 부분 지금 이게 지금 이거의 절반도 안 돼.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책 전체 스토리 보면 사실은 요 뒷얘기가 더 뭐해? 더 훨씬 양이 많잖아. 네. 안 그래? 맞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앞부분을 자세히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딸리니까 뒷부분은 그냥 뭐해? 휙휙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보면 전쟁에 있었던 그 얘기는 다 빠졌어, 지금. 응? 전쟁을 겪으면서 만났던 뭐 인민군, 국군 막 이런 얘기가 다 빠져버렸어. 지금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를 쓸 때 균형. 물론 승훈이가 여기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부분은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간단하게 쓰고 이러면 좋아. 이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쓴다고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감 있는 앞부분만 너무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쓰고. 그러니까 네가 뭐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막 얼굴 뭐 이렇게 잔털 난 것까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수염 난 것까지 그리고 여기 뭐 점 하나 있는 것까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여기 뭐 여기 점 같은 게 있는 거 여기까지 그렸는데 네. 이렇게 그리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만 자세히 그리고 여기 나머지는 그냥 칙칙 긋고 말더라는 얘기야. 그럼 뭔가가 이상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렸으면
다 이게 이런 건지 알아. 다 대충 그린 거지. 근데 너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여기 자세히 그렸지만 여기 자세히 그렸으면 다른 몸통 요 부분들도 뭐 손, 뭐 이것들도 네가 뭐하게 자세히 그려줘야 이게 균형감이 맞는다는 거. 그 얘기를 쌤이 하고 싶었고. 자, 네,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쓰고 나서 쓰는 방법도 가능하고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서 네가 이걸 다 빼버리고 이걸 다 빼버리고 아예 이 부분 슬펐다. 슬펐다. 슬픈 이야기. 종호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고 미랑댁은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 몽씨를 데리고 도망가고 새아버지 김씨는 미랑댁과 몽씨를 맺혔는데 몽씨를 물러들어 다리몽씨 되는 등 여러 가지 여건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도 보면 너무 슬펐다라는 얘기 빼놓고 이 검은 글씨는 다 뭐야? 책의 스토리지. 네,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이 슬펐다는 이야기들 중심으로 요 앞부분을 빼고 재구성해서 쓰는 것들도 가능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슬픔 플러스 하지만 이거를 이겨내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럼 여기 이겨내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네가 또 뭐 한다는 얘기야. 써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지금 너가 너무 뭐하게 쓴 거야? 간추려 쓴 거야. 제목만 해, 제목만. 근데 요 내용을 네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여기도 아예 빠졌는데 여기도 더 구체적으로 쓰고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처음 시작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 어? 네. 자, 지금 여기 보면 종호가 죽고 종호는 배고픔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여 죽고라고 네가 한 문장도 안 되는 걸 쓴 걸 선생님이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글로 좀 더 자세히 쓴 거지. 네, 이해가?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는 엄마에게 젖을 제대로 물릴 수 없습니다. 엄마 역시 몇 날을 굶주렸기 때문에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제 침략기 만주에서 살던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구해보겠다고 길을 나섰지만 올해도록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누구 하나 쌀 한 톨 가져다 주는 이 없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결국 아이는 제대로 걸어보지도 뛰어보지도 못한 채 태어나지 얼마 됐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몽실은 어린 동생 종호를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몽실이가 어린 동생 종호를 잃었다. 슬픈 이야기다. 몽실이가 닥친 슬픈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한 얘기.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찾아서 도망가면 이게 왜 슬픈 일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몽실이한테 슬픈 일이 되려면 이게 뭐한 얘기가 돼야 돼? 아빠를 버리고? 그렇지. 친아빠하고 영영 이별하게 된 것들이 슬픈 일이지. 영문도 모르지. 그럼 그 이야기를 내가 또 이렇게 자세히 쓰는 거지. 그런 식으로 아, 뭐한 부분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병신이 되는 이야기를 요것도 네가 이거 간단히 썼는데 여기에서 요 얘기 부분들을 이렇게 글 스토리에서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갖다 배치하는 거야. 여기다 갖다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니. 그 슬픈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써주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너가 필요한 주제와 그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쓰는 방식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네, 쉽나? 그러니까 네, 똑같은 거야. 보면 지금 수근이는 여기 A, B, C, D, E 이런 식으로 이 책 내용을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줄거리를 나열을 했단 말이야. 수근이가. 네, 근데 만약에 요게 슬픈 이야기, 요게 슬픈 이야기, 요거는 뭐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 요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 그러면 수근이가 먼저 B, D 이런 식으로 뭐한 얘기부터 쓰고 슬픈 이야기부터 쓰고 그다음에 네가 어려움을 그렇지만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 A, E 를 쓰자는 얘기야. 이 과정에서 C는 슬프지도 어려움을 이겨내지도 않은 얘기야. 그럼 이 얘기는 뭐 해버리자는 얘기야. 지워요. 빼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야. 빼버리는 요 이야기에서는 빼버리는 거지. 요렇게. 요렇게 네가 줄거리 중심으로 쓰는 방식이 있지만 주제 중심으로 이렇게 쓰는 방식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복수감상문은 그러면 1번 줄거리 중심으로 써야 된다. 2번 주제 중심으로 써야 된다. 상관없다. 경우에 따라서 1번을 쓸 수도 있고 2번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승훈이가 1번으로 쓰는 방식은 이미 학교에서 뭐 배우고 쓰고 했으니 지금은 몇 번으로? 요 2번으로 쓰는 방식으로 승훈이가 글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이해가? 네, 아, 보니까 수근이가 글을 잘 쓰네. 글을 잘 쓴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 문장이 아주 깔끔해. 뭐 이렇게 맞춤법 띄어쓰기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 문단 구별도 잘 해놨고. 수근아, 네, 너의 홀로의 힘이야? 아니면 누가 좀 이렇게 그, 네? 손본 거야? 너가 혼자서 혼내본 이렇게, 거예요? 어? 네? 승훈이 혼자서 혼자서 이렇게 쓴 다 쓴 거야? 거냐고요? 아니면 누가 손봐준 거야? 제가 혼자서 썼어요. 그렇지. 그 수근이가 아주 사실은 보면 띄어쓰기, 맞춤법, 뭐 문단구별 이런 게 안 돼 있는 글들이 많은데 수근이는 그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네. 띄어쓰기, 맞춤법, 문단구별 같은 거 잘했어. 그렇다면 이제 아까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글 구성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배웠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수근이 글에는 주제가 있어. 그리고 책 이야기가 있어. 주제하고 책 이야기만 있고 뭐가 없냐. 이제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수문이의 생각 쓰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슬프다, 보기 좋다, 라는 뭘 보고 슬픈 건 누구나 다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생각? 깊이 있는 깊이 있는 생각. 그럼 도대체 깊이 있는 생각은 뭐냐? 수근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남들이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 생각 못한 거를 수근이가 대신 시간 들여서 애써서 생각을 해줘서 그걸 글로 써주면 남들은 거저 먹는 거야, 거저. 그래서 수근이 덕분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라고 그걸 건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수근이 글에는 빠져 있어요, 여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어? 자, 승훈이가 파리 에펠탑을 갔어. 네, 거기 가이드가 에펠탑 크지요? 멋있지요? 라고만 얘기해.
그러면 승훈이가 그 가이드한테 감사할까? 아니요? 왜 감사 안 해? 크다는 건 저도 볼 수 있으니까. 크고 멋있는 건 나도 알아. 그럼 그 별로 도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가이드가 왜 이 파리 에펠탑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 건축 기법은 뭐고 이거 만드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고 막 그런 걸 알려줘. 그러면 네. 승훈이가 그 가이드가 고마워. 왜? 원래 승훈이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찾아보면 승훈이도 공부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승훈이가 찾아보지도 않고 공부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서 공부해갖고 막 알려주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승훈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그 노력을 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야. 글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어? 그냥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거, 슬프다? 이런 얘기 좀 슬프지. 뻔히 알 수 있는 거. 요것만 가지고는 승훈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사는 사람들이 갖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슬픔에 관해서 승훈이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전해준다라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거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네. 주제와 관련된 승은이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 독서감상문이 승은이의 독서감상문이라면 승은이가 살면서 겪었던 슬펐던 일, 꿋꿋하게 참고 이겨내는 이야기, 승훈이의 스토리. 근데 승훈이가 살면서 꼭 슬픈 일을 겪고 승훈이가 꼭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겪은 경험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않나요? 있다는 거야. 사람의 경험이라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못 쓰는 거지. 없으면. 그런데 이제 다만 슬픈 이야기였을 때 꼭 똑같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승훈이가 내가 겪은 슬픔은 이 정도인데 어? 내가 겪은 슬픔에 비하면 이 슬픔은 너무 그 깊이가 다르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승훈이가 어떤 다른 종류의 나름의 어떤 그런 슬픔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또 꿋꿋이 참고 이겨내는 모습을 승리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승훈이가 꿋꿋이 참고 이겨내지 못했던 모습, 어? 포기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자신의 경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경험은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같은 방향. 네. 여기서 책에 이렇게 나왔어. A라는 루트가 나왔어. 근데 나도 A를 가본 적이 있어. 어? 이게 내 경험이야. 그럼 요 얘기를 써줄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나도 그와 비슷한 적 있는데. 또 가능. 근데 우리는 경험스라면 이것만 생각해. 근데 A에 대해서 뭐야? 요렇게. B. 같은 방향이 아니라 나는 그때 요 길로 갔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된다? 가능하다. 얘가 100점 맞아서 환호했어. 기뻤어. 그러면 나도 100점 맞아서 환호해. 그게 일단 같은 경험이야. 네. 근데 100점 맞아서 환호한 경험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40점 맞아서 뒤지게 혼났었어. 그럼 네. 이거 A와 관련 있는 경험이 된다는 거야. 아, 이해가? 네. 얘는 100점 맞아 환호했지만 나는 40점 맞았다고 뒷방 혼났다는 거야. 나와 달리. 어? 자, 100점 맞아서 환호했는데 내가 꼭 100점일 필요는 없어. 근데 없다. 나는 90점 맞아서 환호했어. 난 어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서 난 좋았어. 점수가 아니라. 어쨌든 뭔가 성취한 경험이면 다 된다는 얘기야. 꼭 같은 게 아니라 같은 부류에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A가 100점 맞아서 환호한 건데 나는 Z, 이런 거, 이런 경험을 했어. 요거하고 요거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걸 억지로 갖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100점 맞아 환호했는데 네가 뭐야? 밥을 너무 빨리 먹다가 체해가지고 고생한 이야기. 관련 있어 없어? 네. 관련 없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 쓸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때는 그런 경험밖에 없으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자기의 경험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자기의 경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책 주제와 관련된. 어쨌든 다 주제와 관련돼야 돼. 책 바깥 이야기. 배경 지식 발. 책 바깥 이야기. 즉, 이거 뭔 말이냐. 내 주제, 여기 슬픈 이야기. 어?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그 역경을 이겨낸 게 몽실이만 있는 게 아니라 승훈이가 그동안 봤던 많은 책 속에, 많은 드라마 속에, 많은 영화 속에 등장인물들 중에 역경을 이겨낸 몽실이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 얘기를 네가 끌어다가 여기다 같이 넣어줘 좋다는 얘기. 승훈이가 알고 있는 슬픈 이야기,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건 역사적 일이건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같이 버무려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재료로 글쓰기에 재료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위해서 승훈이가 두 가지가 나뉘는 거지. 하나는 빨간 소 나오지. 헐, 헐, 계속 빨간색. 승훈이가 평소 읽었던 책, 경험, 음? 어, 그래서 결국 이런 배경 지식, 즉 승훈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 검색. 그래서 옛날에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서 평소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배경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글도 잘 쓴다 그랬어. 근데 이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래야 돼. 근데 만약 이게 별로 없거든. 요즘은 무슨 찬스? 검색 인터- 찬스를 써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더 찾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 시대가 좋아진 거지. 글을 잘 못 쓴 사람도 글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기회를 갖게 된 거야. 인터넷 검색에서 슬픈 이야기와 관련돼서 뭐 쓸만한 얘기 없나? 역경을 이겨낸 얘기 중에서 뭐 쓸만한 얘기 없나?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읽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책 바깥 이야기를 더 섞어서 이렇게 쓰는 방법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네, 됐니? 자, 네, 그러면 아 요거 너 우선은 뭐 우리가 이걸 다 우리가 하나하나 연습해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승훈이의 생각 쓰기라는 부분에 대한 연습을 할 텐데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가 승훈이가 사실은 뭔가를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 생각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하나가 자유로운 생각. 즉, 이거는 지금 승훈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뭔가가 떠오르고 있어. 뭔가가 생각나고 있어. 이런 승훈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자유로운 생각을 글로 옮겨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연습이에요, 연습. 그래서, 내가 생각을 쓴다는 게 도대체 뭐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자유로운 생각 쓰기를 우리가 한번 뭐 해볼 거야? 연습해 볼 거야.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독서감상문을 쓸 때는 자유로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서 골똘히 어, 생각해서 쓰는 그 글을 써야 돼. 그건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연습해보기로 하고 일단 지금은 자유로운 생각 쓰기인데 간단해 그냥. 지금 막 수은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얘기를 문장으로 한번 쭉 뭐 해보자 써보자라는 얘기. 그 뭐든지. 뭘 생각하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그럼 거기다 뭐라고 써? 뭘 생각하라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네? 라고 쓰라는 거야, 승훈이. 네, 알겠어? 그래서 그냥 네 머릿속에 떠오른 걸 뭐든지 적자는 거야. 원래는 승훈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하는지를 쌤이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선생님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승훈이 몰라. 그래서 원래는 말 안 하면 모르는 건데 우리가 수업 목적상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걸 다 쓰더라도 승훈이가 선생님 보고 변태니 화내거나 그러면 안 돼. 네, 원래는 표현 안 할 거였는데 수업 목적상 하는 거니까 반대로
승훈이가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고 있던지 전혀 선생님이 그거 갖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존재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난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걸 승훈이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일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선생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쭉 적어볼 거예요. 승훈이가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유로운 생각 쓰기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배우고 보고 배우고 그 다음에는 거꾸로 이제 누가 할 거야? 그러니까, 승훈이가 할 거예요. 그리고 승훈이가 한 다음에 승훈이가 그걸 또 발표해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게 자유로운 생각 쓰기를 배웠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작한 다음에 뭐 끝 할 때까지 선생님 일단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대체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한번 승훈이가 잘 보기 바라고 선생님이 일단 안 읽을 거니까 그냥 지금 선생님이 써놓으면 그냥 승훈이가 읽어. 네, 승훈이가 일단 시작이라고 말해. 그럼 그때부터 선생님이 딱 드는 생각을 그냥 쓸 테니까. 네, 시작. 이렇게 빨리 말하다니. 승훈이가 읽을 줄을 음, 몰랐다. 아,
자, 네, 선생님이 지금, 뭐 한 8분, 7, 8분 동안 쓴 것 같은데, 이렇게 글을 쭉 네, 뭐 했다는 거야? 쓰셨어. 썼다는 거야. 요것들이 선생님이 그냥 뭘 특별히 써야겠다라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뭐 한 거야? 쭉 쓴 거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승훈이가 글 읽어서 당황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름 헷갈리는 이야기, 승훈아, 너네 형 이름이 뭐지? 배승현이에요. 승현이 그래, 승현이. 승현이 그 수염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선생님 어릴 적 수염 얘기, 그 수염 기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고슴도치 이야기, 무슨 교회 형이 타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선생님 둘째 딸이, 내려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승훈이하고 같이 공부했던 지훈이하고, 또 누구야? 준원이 아니에요. 준원이하고 그 친구들 이야기, 세종으로 이사 간 이야기, 하다치면서 팔 아픈 이야기, 맞춤법 범 호랑이 이야기, 이런 식으로 그냥 선생님이 뭘 정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언뜻언뜻 떠오르는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쭉 작성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수문이가 글쓰기 하는 연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수문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승훈이가 뭐 한글 저기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어? 그 지금 네, 뭘로 컴퓨터에서 하는 거야? 뭘로 하는 거야? 컴퓨터요. 그러면 승훈이가 지금부터 한글 창을 띄우든지 메모장을 띄우든지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한 시간 승훈이도 한 7, 8분 정도 줄 테니까 선생님이 시작하면 그때 이제 승훈이가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나서 선생님이 그만하면 이제 그만할 때까지 쓴 내용을 좀 이따가 발표해보고 또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화면 공유 안 켜고 하는 거죠? 화면 공유 안 하고 그냥 승훈이가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화면 공유해서 발표해. 네, 아, 자, 그러면 잠깐만 타이머를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승훈이도 수lem하고 수lem이랑 구분했나?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시작했습니다.
끝났네요. 완전히 음소거 돼 있어요. 아, 미안해. 공유할 수 있지? 공유해 줄까? 네. 공유할래?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점심을 먹은 지 약 7시간이 지나서 너무 배가 고프다. 지금을 먹지 않으면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밖에 있는 엄마와 형에게도 들릴 것 같다. 아, 아빠는 언제 오실까? 아빠가 오셔야지 저녁을 먹는데. 배고프니까 저녁 생각을 하면서 자린고비 정신으로 배고픔을 없애봐야겠다. 오늘 저녁은 할머니가 택배로 보내주신 곰탕과 납작만두다. 납작만두는 엄마가 어릴 때 고향인 대구에서 드셨다고 했다. 아빠는 그냥 부초 발린 밀가루라고 하지만 엄마는 무슨 부초 발린 밀가루냐고 이것도 만두라고 써본 적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엄마가 납작만두를 해주시면 드시지 않았다. 또 아빠는 엄마랑 저랑 몸매가 비슷하다고 뚱뚱하다고 놀리신다. 근데 아빠는 아빠가 뚱뚱하지 않으신 줄 안다. 아빠는 평소에 맥주를 많이 마시면서 맥주는 그냥 보리차라고 살 안 찐다고 하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맥주가 보리차라는 말씀은 그냥 핑계처럼 보인다. 아빠도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시겠지만 나는 아빠가 술을 그만 마시셨으면 좋겠다. 아빠와 내가 새해 첫날에 서로 3가지씩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해주었다. 그 중에서 아빠에게 정해드린 규칙은 바로 술 끊기, 담배 끊기, 일주일에 3번 1시간씩 운동 가기였다. 나는 이 규칙을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았지만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드시곤 한다. 지금 갑자기 밖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온다. 이 냄새는 아마 엄마가 납작만두를 굽는 냄새일 것이다. 아마 형이 먼저 학원에 가야 해서 먼저 저녁을 먹을 것이다. 나는 그때 형이 납작만두를 뺏어 먹을 계획이다. 엄마는 형이 먹는 거 뺏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형은 내 돈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 나는 동생이니 소소하게 목사는 셈 치고 먹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야, 승훈이 글 진짜 잘 쓴다. 어? 승훈아, 네? 글을 왜 이렇게 잘 써? 어? 너 글 잘 쓰는 거 알아? 승훈아, 너도? 아니요? 몰라? 네. 승훈이가 글을 아주 잘 쓰네. 아, 지금 수근이가 어쨌든 오늘 첫 번째 목표였던 지금 수근이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 그 배고픈 어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썼고, 두 번째로 그것들을 이제 문장으로 글로 표현해 보자고 했었는데, 그런 글로도 잘 표현하고 있고, 게다가 그 글을 이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잘해서 수근이가 아주 글을 잘 쓰는 그런 친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고 뭐 독서감상문에서 갑자기 이런 자유로운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사실 독서감상문은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쓰는 건데 그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쓰기는 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 마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승우가 쓴 독서감상문 한번 읽어봤고, 그러고 나서 독서감상과 관련된 선생님이 제목은 또 어떻게 다는 게 좋을지, 그 다음에 승훈이가 쓴 줄거리를 쓴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 자기 생각을 쓴 그런 부분들에서 그게 줄거리 중심일 때 또 그 줄거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독서감상문에 필요한 요소가 주제에 관한 책 이야기와 주제에 관한 깊이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책과 같은 얘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의 생각을 쓰기 위해서 자유로운 생각 쓰기는 도대체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글쓰기가 중간중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회 될 때마다 또 우리가 조금 조금씩 또 배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책이, 다음 주에 책이, 어, 어린 왕자네, 어린 왕자. 어린 왕자라는 책,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기도 하고 스테디셀러에서 꾸준히 팔리는 세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책이 어린 왕자라는 책이고 그 어른들도 또 이렇게 즐겨 읽는 그런 책이긴 한데 또 누군가는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도 읽고 또 뭐 청년기도 읽고 어른 돼서 읽고 읽을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 오는 그런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훈이는 혹시 어린 왕자 이제는 본 적 있어?
네? 저 엄청 어릴 어린왕자. 때 봤는데 그것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에 한 두 장 넘겨보다. 아, 다 읽었다고 끝냈어요. 그랬어. 이번 기회에 또 어린왕자를 한번 또 진지하게 잘 보고 다음 주에는 어린왕자 가지고서 우리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훈이 네. 납작만두 맛있게 형거 빨리 가서 뺏어 먹으라고 쌤이 무려 180초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렇지? 감사합니다. 그래, 승훈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